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어요. 그래서 패치 작업까지 다 끝내 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축 가공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 드릴 가공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8파이 드릴링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깊이는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 두께가 여기가 폭이 20mm 짜리예요. 이쪽에. 그러면 관통이니까 요게 최소 드릴 깊이는 20에 날끝 높이만큼 더 추가돼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면 드릴 가공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축 가공에 면 드릴 가공 경로 생성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드릴 가공 요게 방법에 이제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용 요소에서 여기 있는 8파이 원을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서 8번 클릭을 하셔도 돼요. 또는 원호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기준 도형, 8파이 기준 도형을 하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우측면을 봤을 때 여기가 0도죠. 클릭을 하고 그리고 윈도우로 드래그 합니다. 윈도우에 예측 플러스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전체 원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하면 첫 번째 기준 도형이랑 똑같은 거랑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8개 드릴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드릴점 8개 선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공 경로 형태는 시축, 면 드릴 가공.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자, 그리고 여기서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홀 작업에 밀링 작업, 홀 작업이 있는데 아래쪽 보면 홀 작업에 드릴.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고요. 자, 드릴의 크기는 8파이입니다. 여기에다 지름 8을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끝내기. 자, 8파이 드릴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공구는 자, 먼저 이제 툴포스터 방향이 자, 면드릴하고 면윤곽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구의 방향은 터렛에다가 그래서 밀링 작업할 수 있는 툴포스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공구가 장착되는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제가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 드릴이 장착이 돼야 됩니다. 또는 엔드밀리도 이렇게 빼쪽하게 드릴 방향. 자, 그러면 요게 당연히 그래서 얘가 드릴이 장착될 수 있는 그래서 부분이 이제 안쪽에 모타도 달려 있고요. 요거까지는 자세하게 안 하고 방향은 이쪽이에요. 만약에 엔드밀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은 이 방향은 Z축 방향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Z축 방향으로 그래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드릴, 면융각. 그 다음에 얘를 터렛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개수가 일반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요. 작게는 2개, 많게는 한 3개 정도 장착을 해요. 대형 사이즈면 더 많이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3개 정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에다가 툴번호 2번에는 자, 아까 뭐 드릴 장착이 된다. 88 드릴.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 5번에는 그래서 황삭 엔드밀, 그래서 황삭 엔드밀을 장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2칸 띄어서 한 7번에다가 정상용 엔드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면드릴하고 면융각을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장착할 때, 터렛에다 장착할 때 좀 사이 간격은 2칸 이상으로 이렇게 조금 띄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간섭이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툴버너는 2번에다가 그 다음에 2칸 띄어서 2칸 이상 띄었네. 그냥 2번, 5번 그냥 이거 3칸 띄웠으니까 얘도 8번으로 갈게요. 이렇게 좀 바꿉시다. 그래서 2번, 5번, 8번 3칸씩 띄어서 그래서 장착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2번, 5번,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공구 번호는 2번으로 바꿔놓고요. 장보정은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회전수를 줄게요. 임의대로 주겠습니다. 1600rpm. 그 다음에 이송은 300으로 줄게요. 1600에 300.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갈게요. 자, 절삭 파라미터는 드릴, 먼저 팩 드릴, 그 다음에 칩 브레이크, 그 다음에 탭 가공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부터 칩코드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팩 드릴 사용할 거고, 칩 브레이크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서 칩 브레이크는 G74였는데, 그건 선삭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서 밀링에서 쓰는 거랑 또 달라요. 자, 그러면 먼저 드릴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는 좀 여유있게 절대값으로 해서 한 10 정도 줄게요. 처음과 마지막에 작업 적용을 체크하고, 이송 높이, R점 높이라고 하는데, 이건 Z2로 하겠습니다. 절대값. 제로 상단 절대값 제로로 하고요. 0.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절대값. 아까 요게 도면상에서 요게 폭이 20mm였어요. 그러면 요게다가 마이너스 20을 주고, 추가 관통 깊이 1mm 해서 21에다가 그 다음에 드릴의 날끝 높이, 드릴의 직경에 약 0.3을 곱해주면 돼요. 8파이니까 0.3을 곱하면 2.4 정도 추가해주면 돼요. 아, 나는 그 공식을 모른다 할 때는 옆에 있는 계산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드릴의 직경에 따라서 그래서 날끝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계산기를 클릭을 해보니까 8파이에 대한 날끝 각도 118도에 대한 높이 값이 실제는 2.4
03442까지 나오죠. 소수점 6자리까지 100분의 1 단위까지 나오는데요. 실제에서 CNC 선반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얼마냐면요.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게 넷째 자리에서부터 반올림. 그래서 5보다 작으니까 얘는 버려주고 5보다 크면 여기 반올림 돼서 4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값이 요 값이 참고로 요거는 데이터는 요 값이 어디에 여기에다가 가공 깊이에 추가가 돼 있죠. 요게 바뀔 겁니다. 확인을 하면 23.403 있죠. 그냥 요거는 드래그해서 지워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좌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칙코드 나중에 뽑아보면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상류는 on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축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타리 축 조절에서 중요한 거는 Y축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C축을 체크해 줘야 돼요. C축입니다. 자, C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을 나타내고요. A, B, C는 그래서 회전축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서 보면 여기가 X축, 자, 선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기 Z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이쪽이 Z축입니다. 자, 미리 보기 좌표계는 여기가 X, Y, Z인데요. 이쪽에 요거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그래서 선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Z축이에요. 요거 오른쪽 상단 요걸 보면 돼요. 뭐 좌측 상단을 봐도 똑같고요. 자, 그러면 얘가 Z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자, 그러면 X축 중심으로 회전한다. Y축 중심으로 회전한다. Z축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X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축을 A축이라 하고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할 축을 B축이라 하고 Z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축을 C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표 중에서 A, B, C가 있는데 A, B, C는 회전축이에요. X축 중심 회전하는 게 A축, Y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B축, Z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C축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가공할 때 드릴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드릴 공구가 준비가 돼 있으면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제 X축 방향으로 직경 위치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주축이 C0,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겠죠. 그 다음에 C45도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주축 제어해서 주축이 90도로 C90도로 회전하고 그래서 8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제어하고 먼저 0도에서부터 드릴링하고 그래서 X축으로 여기 위치 피치1 직경 위치 결정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는 깊이로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회전 위치 각도는 이게 각도 C로 나옵니다. 그래서 Z축 중심으로 해서 주축이 각도 제어하면서 드릴링하고 끝나면 얘가 또 이렇게 45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하고
또 45도 또 돌고 회전각 해서 드릴링하고, 이게 C축 가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C축 가공하는 거, 이게 회전축에서 C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최종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상단의 아이콘, 경로 확인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에 S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드릴링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얘도 드릴 가공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하고 빠지고. 근데 얘는 공구가 이렇게 위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는 공구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쪽에만 있고, 얘가 주축이 회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경로 확인하니까 주축이 돌아가지 않고요. 공구가 위치가 변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조건 설정을 눌러볼게요. 자, 조건 설정에 보면 C축 공구 표시를 일단은 체크하고, 그래서 로타리 축 시뮬레이션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45도, 선반 같은 경우는 배치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되게끔 베드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위치 결정하고 스텝에 S를 누를게요. S 누르고 대감기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대감키 0도 기준으로 해서 연속 실행 플레이 여기 아이콘 눌러서 좀 천천히 볼게요. 플레이. 자, 1차 드릴링을 하고 나서 빠지고, 그 다음에 45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주축도 45도 회전하고 드릴링하고 빠지고. 공구 위치는 계속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주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45도 간격으로. 자, 여기가 면 드릴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G코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G1 누르고, 포스트는요, 기본 요 기계에 있는, 여기 있는 여기서 C축, 여기 있는 기계에 있는 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이름은 캐드 파일 이름에 그냥 저장 바로 누를게요. 자, 그러면 G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공구가 2번이었고요. 요거는 좀 보정이 앞에서 설정이 안 돼 있었나 보네요. 이거 안 바뀌어져 있네요. 옵셋 번호는. 자, 그 다음에 M코드는 M23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밀링 기능으로 턴밀 가공하기 위해서 밀링 기능으로 전환한 M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절삭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직경은 60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높이 Z10으로 했어요. 안전높이 위치로 G00 급속으로 위치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을 그냥 자동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드래그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게 순서는 꼭 0도에서부터는 시작은 안 돼 있어요. 제가 0도에서부터 도형 일일이 클릭을 한 게 아니어서 요 각도는 여러분하고 저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 첫 번째 도형이 마이너스 90도로 돼 있네요. 여기 이제 회전 각도입니다. 처음 시작 위치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97. 에서 G97이죠. 얘가 회전이 되는데 1600rpm으로 회전이 되고요. M 코드가 여기서 M52로 나왔어요. 얘가 그래서 드릴 공구에 있는 포스트에 그래서 주축 회전이에요. 선삭에 있는 주축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그냥 주축이라면 헷갈리니까 그냥 스핀들 회전이라고 적을게요. 키가 잘 안 나네. 그래서 포스트에 있는 스핀들 주축이랑 그래서 주축 정회전은 M03이죠. 근데 여기는 M50이에요. 그래서 드릴 포스트에서 스핀들 정회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알전 높이 Z2 이속 높이까지 급속으로 위치 결정한 다음에 G81 드릴링이 이루어져요. 최종점 Z-23.403 소수점 셋째 자리. 아까 끝에 442는 이거는 5 이하서 버려진 거고요. 자, 그리고 알전 높이는 이속 높이랑 같은 그래서 Z2 표현은 R2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드릴링 합니다. 81은 최종점까지 한 번에 작업이 이루어져요. 깊이를 한 번에 뚫을 때 그래서 81이에요. 작업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0도에서 45도 틀어지니까 마이너스 45도 드릴 가공하고 또 각도 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또 45도 그 다음에 90도 135도 180도 최종 225도 45도 등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보니까 요게 절삭류 M8이 절삭류 ON이고요. M9가 절삭류 OFF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드릴의 스핀들 M52로 정회전 하면서 M55 여기 스핀들 회전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스핀들 회전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이클은 드릴로 했는데요. 조건에 들어가서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적용 사이클에서 드릴에서 팩 드릴로 바꾸고요. 절입량은 4mm씩 최종점까지 절입을 하게끔 바꿔보겠습니다. 밀링에서 팩 드릴은 83이었어요. 그래서 밀링에서 턴밀에서도 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G1 눌러서 확인을 하고요. 저장 눌러서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 할게요. 그러면 G코드 밀링처럼 똑같이 선삭에 시축 가공하도 얘도 마찬가지로 83 팩트릴링 사이클 나오고요. 큐 절입량 4mm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요번에는 칩 브레이크. 선삭에서 칩 브레이크는 74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밀링 쪽 기능을 써야 돼요. 그래서 74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칩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한 다음에 자, G1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똑같이 83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차이는 자, 여기는 칩 브레이크나 팩토리는 똑같이 83 나와요. 74 안 나왔죠. 중요한 거는. 이건 74는 선삭에서 나오는 거라서 쓰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툴패스는 Alt-T 또는 아이콘 눌러서 숨겨 놓고요. 다음은 면융각 가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가공의 종류는 면융각 가공 경로를 클릭을 하고요. 체인은 여기 있어요. 초록색 육각형 도형 여기를 클릭해 주는데요.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돌게끔 이 부분을 클릭할게요. 위쪽 부분. 자, 여기 클릭했는데 마침 여기서 가까운 출발점이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서 출발 안 하고 여기서 출발이 잡혀 있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원호 때문에. 자, 일단은 보존은 아니하고 여기 있죠. 요거는 해서 지우기로 해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면융각에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출발점 클릭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출발점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융각 가공이고요. 공구는 엔드밀 공구를 선택을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종류는 엔드밀에 다음을 누를게요. 자, 먼저 절삭량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절삭량. 제일 넓은 부분이 여기서 취소 아이콘 눌러서 여기 할까요? 자, 여기 4분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제일 큰 곳이 7.5네요. 7.5입니다. 7.5. 폭이 제일 큰, 넓은 쪽이 7.5고, 깊이는 얘도 동일하게 20mm가 되고. 자, 그러면 공구는 방향은 드릴처럼 똑같습니다. 면융각도 방향은 똑같아요. Z축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게가 메이커마다 좀 다른데요. 최대가 10에서 12파이 정도가 메이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12. 그래서 우리는 최대 12파이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끝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공구 번호는 그래서 아까 2번 그 다음에 5번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그게 장번호 경보조 다 5번으로 세팅해서 맞추고요. 자, 회전수는 3000rpm에 이송은 1000으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삭에서 이거 이제 모타가 기본적으로 작아요. 아예 그냥 머신닝 센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신닝 센터 생각을 하면 고속 회전에 절삭량도 많이 해서 고속 이동해서 가공을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직경도 엔드밀 크기도 작고, 그 장착을 할 수 있는 모타 있는 그 부분이 좀 소형 모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부분만 밀링을 추가할 수 있는 그 그 부분이 되게 사이즈 작고, 그 다음에 부하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절삭량이 많고 이러면, 그래서 떨림 현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좀 많이 가는 편이라 해서, 이것도 이제 빠른 건 아닌데 절임량을 조금씩 먹이면서 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게 회전수하고 이성은 더 빠르게 줄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절임량을 조금 많이, 밀링에 비해서 엄청 부하가 안 걸리게끔 해서 나눠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절삭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그냥 컴퓨터로 놔두겠습니다. 그냥 좌표 계산되게끔. 자, 그 다음에 보정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제가 체인을 시작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체인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체인을 이렇게 잡았다 할 때는 공구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있을 때도 공구의 위치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엔드밀 위치는. 육각형 바깥쪽으로 가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체인이 얘가 이쪽으로 돼 있을 때 보정 방향이, 체인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오른쪽에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요. 체인이 이렇게 왔을 땐 얘는 왼쪽으로 돼야 돼요. 체인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체인을 아래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코너 동작은 샤프, 라운드로 둥글게 움직이는 게 샤프인데, 각도에 따라서 135보다 클 때는 직선으로 자동 연장되면서 각측이 움직이고, 135보다 작을 때는, 같거나 작을 때는 라운드로 움직이고, 얘를 움직이면 코너를 전체 다 라운드로 움직이고, 안 하면 직선으로.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함으로 해도 되는데 디폴트로 놔둬볼게요. 샤프. 자, 그 다음에 창면 가공 여유는 황삭이니까 0.2 정도로 주고 나눠볼게요. 자, 그 다음에 창면 가공을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7.5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2mm씩 먹일 거예요. 그러면 가공 간격 2mm씩, 횟수는 4번.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잠깐만요. 이거 정확하게 좀 가볼까요? 가공 간격은 2가 좀 안 되죠. 7.5 나누기 횟수 4개로 하면 1.875인데 그냥 2씩 하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드 인 아웃이 있어요. 진입 뽑기. 원호 반경의 퍼센트 25%니까 그래서 3할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50%로 좀 바꿀게요. 직선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0%
0mm. 퍼센트로 바꾸면 선택한 공구 직경 12파에 대한 퍼센트 원호 크기입니다. 반지름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그래서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진입 조건은 복귀도 똑같이 가운데 버튼 눌러서 오버랩은 추가 안 하겠습니다. 0.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이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체크되어 있고요. 이속 높이 절대값 2. 자, 이속 높이는 한 10으로, 아니다, 5로 할게요. 이속 높이는 절대값 5. 진입 높이는 절대값 2. 재료 상단은 절대값 0. 가공 깊이는 폭이 20이니까 마이너스 20.5, 0.5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삭류 체크해서 첫 번째를 ON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축 컨트롤에 로타리 축 조절에 얘도 동일하게 S축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번 공정에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에 S 키보드 누를게요. 창 확대해 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S에서 안전 높이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S 잠시만, 여기 드래그 하니까 그게 잘 안 보여. 안전 높이, 그 다음에 S 하니까 진입 높이 Z2까지, S 가공 깊이 20.5까지, 그리고 S 누르니까 여기서 접근하고 원호로 접근하고 S,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부터는 연속 실행으로 플레이 할게요. 코너 동작은 요게 135, 요 사이가 135보다 작으니까 코너는 라운드로, 여기 코너 라운드로 움직이는 게 보여지죠. 절임량 2.5C. 자, 여기 코너 동작을 라운드에서 안함으로 바꿀게요.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서 모서리 절삭 형태를 안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다시 경로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연속 실행 R. 여기 보면 원어가 없어지고 여기 두 사이가 자동 연장돼서 코너가 각지게끔 움직여요. 이게 안함입니다. 약 2mm씩 절입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전부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모의 가공, 속도는 천천히 갈게요. 칼라 루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드릴 시작점을 0도에서부터 이렇게 일일이 클릭 안 하고 원호 마스크로 해서 자동 선택이 돼서
시작점 순서가 정렬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밀. 실제 엔드밀도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표현도 이쪽에서부터 얘가 추측이 회전되면서 각도가 일일이 조금씩 회전되면서 작업이 되는데, 엔드밀은 모의 가공이 이제 공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제 추측도 각도가 해서 얘도 실제는 추측이 회전돼서 가공이 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G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엔드밀 가공 G코드로 보겠습니다. G1 눌러서 확인을 하고요. 선택한 것만 보겠습니다. 아니요. 같은 이름에 덮어쓰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출발점, 직경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어요. 가공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보정 형태가 컴퓨터니까 자동으로 좌표 계산이 되고요. 직경값 나오고 안전 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출발 각도. 그리고 회전수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점에서부터 G00 급속으로 해서 진입 높이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G01로 깊이 해서 20.5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경이 조금 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직경도 변하고, 그 다음에 각도도 조금씩 이제 회전이 됩니다. 각도 여기니까. 차이가 약 한 0.2도, 실제 0.2가 안 되지만, 이렇게. 직경과 주축이 이렇게 살짝 해서 회전됩니다. 여기도 직경도 변하고, 그 다음에 주축이 변하고. 그래서 직경과 주축. 깊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움직이는 주축이, 여기 회전각도죠. 조금씩 바뀌면서 직선이 나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직경도 이렇게 바뀌어져요. 보면 다 직경과 각도가 이렇게 변하면서 동시에 제어하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모의 가공처는 엔드밀에 맞게 이렇게 옆으로 빙 돌아서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경로는 G01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다 좌표가 조금씩 직경과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실제 가공할 때 엔드밀이 이게 주축이 고정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여기서부터 작업이 됩니다. 직경과 각도가 조금씩 변하면서 얘가 틀어지면서 작업이 돼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해서 크로스 융과 그 다음에 크로스 드릴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